지코는 은행나무라는 뜻이고요. M은 메모리 빌더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또 심장과 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기계로 얘기하자면 이제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면 뇌는 이제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뇌는 굉장히 작죠. 작지만 가장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해요. 우리 몸 전체 몸무게의 약 2%에 불과를 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15%를 공급을 받고요. 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포도당과 산소의 약 20%를 소비하는 곳이 또 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 뇌는 1000여 개의 신경세포로 누련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연결하는 약도 그 1000여 개 그 시냅스라고 하는 세포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이 1000여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냅스에서는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척수 돌기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이 시냅스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냅스에서 전에 이제 그 뇌세포와 또 다음 뇌세포 간에 이렇게 간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두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도파민이라고 하든가 세로토닌, 히스타민, 뭐 아세트콜린, 뭐 노르에드네프린 뭐 이런 그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아세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뇌 기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뇌세포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미세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포막에 그 단백질이 어떤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특정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잘려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진 이 부분이 뇌세포 밖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응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정구체라고 갈리기 전에 이런 잘려 나가는 이 정구체 단백질을 아밀로이드 정구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응집돼서 단백질을 이렇게 이렇게 밖에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응집되어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뇌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덩어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세포 밖에서 이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이게 지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뇌세포를 연결하는 연결되어 있는 세포를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축삭 돌기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 축삭 돌기 안에 이 가운데 요 소관을 미세소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소관에서 세포 골격이나 세포 구조를 유지하고 또 세포 내 물질을 이동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우 단백질이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이 타우 단백질이 이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탈을 하면서 응집되고 이제 응집되니까 신경섬유 덩어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우 단백질이 응집되면서 신경섬유 덩어리들이 이제 형성하면서 뇌세포 그 덩어리들이 이제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거나 또 그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켜서 치매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이제 외부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내부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이 타우 단백질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뇌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또 뇌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작용을 이제 그 작용을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치매로 가기 전에 치매 환자들을 보니까 뇌의 변화를 보니까 그 치매 발생에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그 이 타우 단백질이 먼저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 축적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뇌 구조 그러니까 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서 뇌 구조가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그 뇌에 수칙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상적 기능 저하, 실생활에 장애가 올 정도로 경도 인지 장애를 이제 겪게 되면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치매로 가게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타우 단백질이나 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미리 이제 지금은 현대의학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대요. 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뭐 축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임상 결과로 하니까 영국 그 피 검사를 혈액을 검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된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축적되지 않아도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또 이제 검사상에서 내가 좀 경도인지 장애라든가 이런 좀 몸에 그 뇌에 뭐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타우 단백질 축적이라든가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미리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더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뇌를 잠깐 보면 이 대뇌라고 하는데 이 대뇌에서는 판단, 추리, 기억, 정보를 분석하는데 보통 이제 대뇌나 이 해마에서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 간뇌에서는 체온과 혈당량, 수면, 갈증, 식욕 조절을 하는 뇌이고요. 중뇌에서는 눈의 움직임, 눈 깜빡거리거나 뭐 시각, 또 운동 기능 장애에 관여를 하고요. 선뇌에서는 몸의 균형 유지와 운동, 정서, 습득 기술을 하고 또 연수에서는 호흡과 심장 박동, 그리고 생명 유지에 또 소화기능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고 척수는 말초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고 배뇨라든가 땀 분비, 반사 반응 이런 기능을 우리가 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에는 감각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 있고 장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해마에서는 대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이고요. 학습과 장기 기억에 관해서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신경세포 손상 그리고 아세트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알츠하이머의 치매를 이제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0대 기점으로 이제 뇌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손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뉴런이라든가 시냅스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격하게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대라고 항상 20, 30대 이렇게 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30대부터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식사 관리라든가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두뇌 활동이라든가 이런 운동, 다양한 운동 그 관리를 이렇게 통해서 30대부터는 이제 조심하고 그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현재 그 노인 인구의 수치 2019년 이게 기준인데요. 2020년 이제 노인 인구가 몇 명인가요? 1,100, 그러니까 1,200명, 아니, 1,200만 명이죠. 명 정도 되는데, 치매 그 발생자가 84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치매 환자로 되어 있고 60세 이상인데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는 성별 차원에서 여자가 굉장히 그 치매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 치매 환자 수위를 보면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치매 관련 수치가 삼성 그 서울병원 삼성 서울병원에서 건강 정보를 이제 기준을 나왔는데 12분에 1명씩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환자 돌봄 비용도 연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개인당 연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연간 사회적 비용도 10조 원이 넘죠. 그리고 하루 돌봄 시간도 6시간에서 9시간을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이제 치매 환자가 같이 이제 지내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성이 거의 70%에 해당하고 남성이 한 30%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에 해당하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완강기 전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거 에스트로겐이 여성 성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신경을 보호하고 또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이제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되게 감소하게 되고 수면 장애라든가 정서적인 장애 또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스트레스라든가 뭐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기 기억력이 저하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또 이제 그 치매로의 기억력 장애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오랜 수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대뇌에 그 노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치매 치료제 개발에 임상이 들어가고 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그 처방이 되어 있는 게 한 4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제로만 쓰여질 뿐이지 이게 치매는 이제 완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증상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치매는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은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뇌는 굉장히 이제 이런 신경세포들 사이사이가 굉장히 깨끗한데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과다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뿌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칭한 것은 이제 주위에서 그 이상한 행동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다니는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한 200명 정도로 이제 모아서 그 환자들 뇌를 해부해서 해마를 관찰을 했더니 이 아세트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세트콜린이 이제 결핍되면 해마에 아세트콜린이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세트콜린은 우리가 흔히 이제 주위에서 얘기할 때 견과류, 잣이나 호두나 뭐 이런 것에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이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붙여진 게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그 병명이 칭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제가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의 기억력, 아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현미경 사진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신경세포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 네, 그래서 건강한 신경세포 사이에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치매 원인 질환의 비율을 보니까 그 혈관성 치매가 한 20에서 30%가 되고요. 50에서 한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파킨슨이나 뭐 기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 원인을 보니까 뇌혈류성 장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성분 외에 이제 오는 치매 원인들이 있는데 뇌혈류 장애로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에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심장에서 내려보내는 약 15%의 혈액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혈액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죠. 이제 원활하게 뇌로 이제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해서 뇌혈류 장애의 뇌졸중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듣죠.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이 와서 이제 병원에 지금 계시고 있는데, 삶의 질이 정말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뇌출혈 장애에서 뇌졸중은 이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험에서도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허혈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허혈성, 뇌혈관이 막히면 이제 뇌경색이고, 그리고 출혈, 그러니까 뇌혈관이 터지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뇌졸중을 앓고 나면 심각한 약 한 40% 이상의 이제 이 환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고요. 10%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앓게 되고, 또 한 15%는 의식이 없거나 사망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굉장히 뇌혈류 장애에 굉장히 위험한 뇌졸중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고상으로 보니까 이 혈류성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은 이 치매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관리를 미리미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치매 원인의 세 번째는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는 뇌혈관뿐만 아니고 모든 번에 이제 관여를 하기도 하지만, 뇌신경세포를 공격해서 뇌세포 막을 손상하고 미토콘드리아 막을 이제 손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뇌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루트레이트 진코엠은 순수 은행잎을 엄격한 두뇌 건강 케어를 하기 위해서 순수 은행잎을 추출을 했고요. 이 은행잎 추출물이 120mg 들어있고, 또 프라본도 배당체 34mg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또 항산화제, 레스틴이라든가 올리브유라든가 또 참치유 등이 들어있어서 1회 2정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먹으면 1일 한 번만 먹어도 되니까 굉장히, 또 이게 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누구나 잘 넘길 수 있다고 해요. 한때 이게 은행잎 추출물 이 진코엠이 강남에서 뭐 기억력에 좋게 한다 해서 수험생들한테 또 많이 먹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본사의 진코엠은 메모리 빌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을 빌더가 이렇게 쌓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을 잘 이렇게 쌓아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미국 본사에서는 진코엠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라보노 이제 배당체가 이 진코엠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은행잎 안에 들어있는 프라보노 이 배당체가 뇌 건강에 활성산소를 감소하고 또 이제 기억력을 개선하죠. 그리고 혈소판의 활성 인자를 억제해서 피를 이제 맑게 하고 혈행을 개선하고, 그래서 아까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혈전을 감소하니까 혈행을 좋게 하겠죠. 그래서 뉴트릴레이트 진코엠은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노랗게 물들기 전에 은행잎이 가장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은행잎만 엄선해서 이제 추출을 해서 하고요. 다른 원료를 이제 혼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유가 함께 들어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올리브유와 또 레스틴이 뇌 세포를 활성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레스틴과 오메가3와 DHA, 인지 기능에 관여를 하는 그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의약품에서도
은행잎 추출물로 이제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의약품에서는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어지러움이나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식품도 이런데 이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명이나 두통, 제가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명, 두통, 기억력한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에 이런 그 이명이 있거나 요즘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기에 우리 내부의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이명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두통, 이명 이런 데 집중력 장애,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있고 또 치매성 증상이라든가 뇌기능 장애 굉장히 치료 효과로 의약품에서는 이제 쓰여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기억력 개선과 혈행 개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오래전에 동의보감에서도 그 한약 대보감에 있는 그 참고 문헌에 보면 은행엽은 이제 빈심장 질환이나 심근질환 그리고 뇌질환, 고혈압, 동맥경화증, 기억력, 시력, 청력 감퇴 등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건강식품이라고도 또 성인병을 치료하는 약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심었던 그런 나무라고도 해요. 그리고 핵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진토라이드, 다양한 비로바이리드, 진놀, 플라보놀 등 다양한 성분들이 있지만 이 성분이 말초동맥과 확장해서 혈류를 좋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혈류를 좋게 하니까 뇌의 혈액순환도 향상시키고 산소나 영양 공급을 증가시켜서 또 치매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시중에서 은행잎 추출물 말고 은행잎 분말을 판매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잎 분말은 은행잎에는 좋은 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지만 이 독소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물 분말 형태로 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또 그 마케팅에 이제 속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 건강식품정보회사에서 그 함량 순도 검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과반수 제품이 불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은행잎 추출물 선택 방법에 있어서 순수 은행잎 추출물인지 또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엄격한 기준의 회사 제품인지를 이제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요. 잠깐 이걸 보면 지금 몇 시지? 네. 그 나이 뇌의 변화를 보니까 70세 전후의 남자 이 뇌이고요. 이거는 20세 전후의 남자 뇌거든요. 근데 해마가 굉장히 수축되고 작아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에 그 3회 이상 가능하면 매일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억력과 뇌의 노화를 이제 그 멈추는데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60명을 12주간 트레이닝만 하고 또 여기는 트레이너과 이제 빨리 걷기를 같이 이제 운동을 같이 한 경우에 결과를 봤더니 해마가 2%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286cm였는데 해마가 314cm로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커졌잖아요. 경도 인진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도 이렇게 스트레칭뿐만이 아니고 운동을 같이 겸했을 때 해마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빨리 걷기, 이렇게 천천히 걷기,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4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사람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만 시행하는 사람의 이제 뇌를 이제 검사하는데요. 참가자가 몸이 더 튼튼해질수록 해마도 몸이 더 튼튼해지고 해마가 느끼는커녕 2년 해춘했다는 그런 보고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뇌세포가 다시 이렇게 생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 손실을 이제 보호해서 운동을 하면 뇌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촘촘해져서 이 시냅스나 이런 이제 이 끝에 말초 이제 이 신경들이 굉장히
이렇게 네트워크가 촘촘해지면서 조직의 손실을 이렇게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내성이 강해지고 또 전체가 더 진정되고 있어서 불안이 이제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엔도르핀이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이렇게 오는 것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멜라닌 분비에 수면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염색체 끝에 이제 짧아지면서 이게 닳으면 이제 세포가 이제 수명이 다 되는 건데 우리 노화가 수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텔로미어의 여부인데 이게 다시 이제 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보고도 있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그래서 소식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 혈액 기능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느리게 걷는 것보다 빠르게 걷는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력에도.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근력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근육을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근력에 지중을 해야 되고 단백질을 또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야겠죠. 그리고 근부자보다는 근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버스트 트레이닝 효과가 강하고 가벼운 운동 이거를 반복하면서 에이밀이라고 하는 책에 뇌는 늙지 않는다라는 내용 중에 이제 버스트 트레이닝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우리 라이딩하고 스피닝을 같이 겸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핀란드에서 빠르고 느리고 이 다양한 템포가 있는 이런 음악에 맞춰 춤을 춰도 이 뇌 기능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이제 치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체력을 먼저 이 미생에 체력을 먼저 키워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은행나무는 고대부터 기억의 나무라고 이제 불리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성분은 은행잎에서 40여 가지 이상의 성분이 존재하는데 단 2가지 성분만 즉 플라보이드와 이 테르페노이드만 이 양리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보이드는 신경, 심장, 근육, 혈관, 망막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이 테르페노이드는 징코라이드와 같은 말인데요. 아까 징코의 의미죠. 은행나무는 그래서 혈관 확장과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켜서 혈중을 개선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징코엠의 혈액 개선을 하고 혈액 순환 개선을 하고 항산의 기능을 해서 DNA 손상 또 다른 세포 손상을 막기 때문에 치매에도 굉장히 좋고 또 혈관 확장하고 혈액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 징코엠을 꾸준히 드시고 이거는 누구나 다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을 이제 어린 이제 성장기 아이들도 뭐 이제 3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이제 이 집중력이 좀 필요로 하는 이제 아이들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이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오메가3,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C가 기분 또 인지 능력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다른 기능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장 건강에 또 뇌 건강에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황산화 비타민 같이 먹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특히 뇌 건강에는 이제 퍼플 계열의 영양소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경도인지 장애 자가 진단에 대해서 이게 올려놨는데 이거 나중에 보시고 3개 이상이면 병원에 한번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지 능력 평가라든가
주관적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제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